안녕하세요. 단밤 주식클래스의 찌남K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뭐 어떤 회사 하나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에 투자할 때 우리가 꼭 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바를 제가 2015년부터 지금 거의 5년, 8년째 해가고 있는 거죠. 그동안 느꼈던 점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다 해서 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본인의 종목이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,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제 날아가는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이 시점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좀 금리가 좀 낮아져야 돼요.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종목들이고 어디서 돈을 매일 이제 꼬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야지 조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경기를 그렇게 이제 많이 안 타기는 해요. 왜냐면 이게 그 특허 관련된 거죠. 한마디로 신약을 만들어낸다는 게. 그리고 이건 뭐 임상 뭐 시점이 뭐 경기가 불황이다 뭐 경기가 좋다 할 때 끝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일정 따라 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기를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. 다만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뭐 지금처럼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제약바이오 종목에 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여기서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만을 이제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뭐 SK바이오판 같은 어떤 바이오 시밀러,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반도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글로벌 제약 업체에서 뭐 어떤 약을 좀 생산해 달라.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데서 엄청난 양으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버리죠.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은 누가 설계해서 요거 만들어줘. 그래도 파운더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업체는 좀 중소기업들이 좀 많다. 요 부분을 좀 상기하시면서 내용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 이제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그 신약이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는 이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. 신약 개발도 자체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아서 또 잘 팔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신약 개발이 된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들이 대박 나는 게 아닙니다.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이자의 뭐죠? 그거 발기부전 관련된 비아그라. 이것처럼 아주 폭발적인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에 나오면 또 시장이 또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록버스터 의약품 비율 현황이라 그래서 대웅제약에서 얘네가 이제 좀 요런 거 잘 내는 것 같더라고요.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블록버스터가 2019년에는 뭐 158개였는데 바이오 의약품이 한 76개 정도 있었고 한 48.1%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로슈가 바이오 의약품 매출액 1인, 그다음에 머크, 그다음에 사노피 뭐 요런 종목 요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글로벌 빅파마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유형별 제품을 보면은 뭐 항체 의약품, 뭐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,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전체 매출액이 한 1.5%밖에 차지 안 하죠. 이거 보시면 이제 항암제 분야가 이제 가장 큽니다. 이게 매출액적으로 엄청 큰데 일단 의약품이 많이 비싸요. 의약품이 많이 비싸고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3개월, 뭐 20개월, 뭐 요런 식으로 생명 연장만 돼도 엄청난 효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주요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.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또 한동안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
제조합 단백질 의약품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합성 의약품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약품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오늘 뭐 딥하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신약도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first in class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어떤 그런 의약품, 그러니까 시장에 없던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서 이게 효과랑 뭐 이런 게 기존 치료제를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약들이 있고, 그다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령 뭐 매일 복용하던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만 복용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라든가, 아니면 비슷한 기존의 약인데 기존 것보다 뭐 사용법이 조금 더 좀 좋다던가, 뭐 가령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걸 주사로 맞는다던가, 뭐 요 앞에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. 그러면서 효과는 조금 더 큰 거, 요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에 따라서 또 기대되는 매출액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그 신약이 어느 쪽에 가여 있는가. 일단 항암제가 이제 첫 번째겠고요. 그다음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뭐 노령화 관련된 뭐 약이냐. 뭐 요즘은 또 핫한 게 또 치매죠. 치매, 뭐 알츠하이머. 그다음에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퇴행성 관절염, 이런 부분들은 노령화 때 이제 필수적으로 오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에 관련되어 있느냐. 그다음에 뭐 항체 의약품인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국내에 있는 그 종목 중에서 보령이라는 종목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. 2008년도쯤에 제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와가지고, 제 친구가 이제 보령제약에 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이름이 보령으로 바뀌었지만, 이때 뭐 자기네 회사에 무슨 고혈압 약이 뭐 잘 된다, 뭐 저한테 얘기도 해주고 했었는데요. 어느 날 보니 2015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. 이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한 3만 원 얼마였던 것 기억이 나는데, 더 될 수도 있고요. 그랬는데 이게 또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. 무려 한 690% 올랐죠. 여기서는 38개월 동안 690% 올랐고, 여기는 40개월 동안 300%가 올랐습니다. 이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, 뭐 지금이야 뭐 좀 많이 떨어져, 그 최고가 대비 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,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은, 얘가 보령제약의 카나부라는 어떤 고혈압 신약을 만들어내면서, 얘가 2011년 3월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남미에 엄청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여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해서 얘가 실적이 이제 쭉 나오면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 전까지 2011년에는 뭐 약이 나온다. 약이 나오고 나서 뭐 판매하는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주가 딱 떨어졌다가 판매가 잘 되고, 또 뭐 여러 이슈를 가지고 또 판매가 잘 돼갖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젠가 신약으로 이제 나와서 신약이 잘 팔리면 이런 식으로 꾸준한 우상승, 상향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주식시장의 영원한 숙제, 산책하는 강아지는 결국 그 주인을 따른다. 주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가 이제 막 이렇게도 갔다가 막 뭐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. 하지만 주인이 목줄을 끌고 쭉 앞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걔는 어떤 식으로 가든 앞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그 주인을 따른다에 뭐 경제도 될 수 있고 영업이익이 될 수 있는데, 특히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영업이익,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 쫓아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.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. 카티라이프가 나왔는데요. 이 카티라이프는 천공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늑골에서
세포를 줄기세포 추출해가지고 일정 정도 이렇게 배양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걸 원형이라고 그래야 되나? 뭐 육각형이라고 해야 되나? 요런 이렇게 캡슐처럼 만들어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째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투루루루 넣으면 여기서 연골 재생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 연골 재생 확률이 90% 넘는 걸로 나왔고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수술요법이기는 하지만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에 연골 결손, 그러니까 뭐 사고나 이런 거에서 연골이 이제 뜯겨져 나가는 경우에 이제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, 지금 현재 퇴행성 관절염에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카티라이셀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주사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되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서 조건부 허가까지도 받았는데요. 근데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. 2019년 4월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. 뭐 이때 뭐 먼디파마랑 계약을 해가지고 뭐 판다고 했는데, 결국에 얘네 이제 먼디파마는 자체는 지금 현재 그 진통제 관련돼서 미국에서 몇 조짜리 과징금을 한번 맞으면서 얘네 이제 모해사격인 미국 법인이 지금 흔들리면서 회사가 지금 약간 위험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 바이오솔루션하고 영업 계획을 맺었지만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82%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90% 연골 재생이었는데도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에요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.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. 결국에는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뭐 모든 주식에 통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의 기대감으로 상승하고, 또 임상 실패 혹은 신약 허가가 실패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라젠입니다. 신라젠은 뭐 장난 아니었죠. 뭐 6,000원 라인, 뭐 5,000원 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여기서 이만큼 올랐어요. 10만 원 정도까지. 이게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. 그랬는데 여기서 2019년도에 임상 실패 뭐 했다고, 신약 허가 실패가 받았나 뭐 그랬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대주주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난리 부르스 치다가 거래 재개됐다가 지금 이 모습인데, 이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죠. 여기 10만 원에 사셨던 분이라면은 지금 이게 몇 프로가 또 94%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. 50% 마이너스이면은 100%가 올라야 되는데, 얘는 지금 1000%가 아니라 15배가 가도 9만 원이잖아요. 15배가 가도 9만 원이니까 20배는 조금 아니고요. 뭐 17배 정도, 17배 정도 올라야지 지금 이 가격에 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임상도 전임상, 임상 1상, 2상, 3상 이렇게 있는데, 이거 하나하나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인데요.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시약 오염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임상에서 실패하는 것도 뭐 가지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뭐 제가 다 검색해보고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,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임상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시약이 오염될 수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. 얘도 2019년도에 문제가 터지면서 여기 17만 원이 최고점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95%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얘도 한 17배 지금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. 한마디로 따지면. 17배가 뭐예요? 17만 원이었으니까 10배, 20배 뭐 장난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 힘들지만, 실제로 신라젠을 보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대감으로 올랐던 걸 또 생각하면 또 한 방이라는 게 있는 거죠. 그리고
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근데 주로 가지고 있는 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대규모 유상 전환사채, 그다음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입니다.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반영하고 있죠. 언제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지금 19%가 떨어져 있습니다. SCM 생명과 보시면 대부분 여기가 빨간색이에요. 기업 정보 보시면.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국 유무선 증자를 하게 되고 운영 자금으로 250억 한 310억인가 320억 정도 유상 증자하는 것 같던데 여기서 거의 뭐 70% 가까이 80% 가까이를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얘기는 지금 돈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또 임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유상증자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주가가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.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또 한 방이 있거든, 한 방이. 보시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점 10,000원에서 300,000원까지 약 2,831포인트가 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뭐 171%, 111%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암의 완전 관해율이 40% 이상 나왔다. 10명 중 4명이 완전 관해율이 나왔고 반응률이 뭐 90%인가 80%인가 10명 중에 9명, 8명이 반응해서 암의 크기가 작아졌다. 이런 이슈 달고 이렇게 올랐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아직 이 모양이라는 거야.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바로 우리가 이제 임상 1상만 하고 바로 승인 나는 게 아니고 2상도 해야 되고 3상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또 보내는 겁니다. 그 보내던 중에 또 뭐 결과 나오거나 혹은 어떤 중요 이슈, 관련된 이슈, 뭐 학회, 뭐 아스코, 뭐 지금은 아스코 끝났고 바이오 US인가요? US 바이오인가 뭐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뻥뻥 터주는데 이게 튈 때 이게 장난 아니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또 매력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대규모 기술 수출이 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2015년 당시에 한미약품이 뭐 산업피해 몇 조짜리를 했다, 뭐 어디에 뭐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465%, 뭐 160%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새롭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갔었는데요. 지금도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술 수출이 나오고요. 대부분 뭐 계약금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규모가 막 1조 이런 것들은 뭐 왕왕 나오고요. 뭐 얼마 전에 코롱 생명과학도 뭐 얼마짜리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좀 약발이 많이 떨어졌죠. 결국에는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현재는 끝없는 기다림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게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공부를 좀 많이 했어.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약에 대한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약에 대한 어떤 공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막 투자하지는 않고 특히 이제 소위 얘기하는 강성주주 분들은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확고하죠.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기다림. 언제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이제 임상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대충은 나와 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은 여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임상 밀려가지고 뭐 혹은 뭐 결과 발표가 늦어가지고 조금 뒤로 처진다던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또 폭락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또 살기가 또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종목이 이제 HLB 같은 종목이었는데요. 뭐 한국, 중국, 뭐 그다음 미국 이런 데서 지금 뭐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뭐 허가를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무한 루프로 돌아가는 겁니다.
여러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상승을 하고, 예. 그리고 이슈가 없을 때는 또 빡빡 기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예. 지금 이런 박스권을 지금 계속 기고 있는 거거든요. 2018년도부터. 하지만 뭐 27,2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요 상단 추세선을 이제 월봉상, 주봉상으로 이제 돌파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게 나오겠지만, 결국에는 리보세나 밈인가요? 예. 그게 병역요법으로 잘 처리가 되고 승인이 나게 된다면, 결국엔 잘 판매가 되고, 예, 실적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제 주가는 계속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,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선 신약이, 예, 허가가 나야 되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, 반대로 허가가 불허가 된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요. 나왔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또 기대감 상실로 옆으로 크게 횡보를 하거나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코롱생명과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한 케이스죠. 한국에서 허가가 나왔고 취소가 됐고, 미국에서 임상이 CH가 걸렸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승인이 돼서 3상을 진행 중인 종목이고, 그 덕에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. 이게 20만 원에서 지금 3만 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거의 뭐 70% 가까이 지금 떨어진 건데요. 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.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들이 이제 걸려 있고요. 그러니까 이제 무한히 옆으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결과가 뭐 나오는 게 없거든요. 예, 가령 뭐 티슈진,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하고 인보사를 이제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이런 어떤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허가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, 혹은 뭐 임상 뭐 환자를 다 마쳤다 뭐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뭐 이 중간 결과, 이런 이슈가 안 나오는 한에서는 어지간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. 예, 어지간하면 이렇게 박스권 지켜주고 이제 막 움직인다는 거죠. 그래서 제약바이오 투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. 아까 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조금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번, 일단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.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.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일 때 조금 제약바이오는 좋고, 두 번째는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, 이런 거. 그다음에 결과가 아마 공시로 이제 무조건 내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. 3번은 뭐냐면 뭐 에로 같은 게 어떻게 되느냐, 이런 부분. 그다음에 4번은 이 임상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, 이런 부분들 또 확인해야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FDA가 식약처보다는 조금 더 주가 파급력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5번은 신약이 허가가 나느냐. 그다음에 6번은 이제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. 요런 부분들을 전부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때마다 뭐 임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결과 발표,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 7번으로 치면 또 학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뭐 골관절염 학회니 뭐 암 학회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과 발표하거나 뭐 그동안의 뭐 진행 상황 발표하거나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게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이런 횡보 구간을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에로 나왔다고 막 주가가 쫙 올라가고 임상 결과가 좋았다고 쫙 가는데 가서 일정 부분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음에 또 내려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저는 매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령제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
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신약이 허가가 났다. 예. 허가가 났으면 이게 허가 나고 난 다음에 뭐 생산이라든가 뭐 나라마다 또 승인받는 절차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또 요만큼 걸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 뭐 한다 그러면 좀 꾸준히 끌고 나가다가 어느 날엔가 실적이 정체되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일부 좀 팔고, 예. 내려오면 또 다시 좀 사고, 올라가면 또 다시 팔고, 내려가면 또 다시 사고. 물론 여기 밑에 라인에서 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셨다면 뭐 장기 투자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물리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막 올라갈 때 물리게 돼 있거든요. 막 올라갈 때 물리게 돼 있습니다. 가령 HLB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물려요. 요런 데서 물리고 뭐 이런 데서 물리고 이런 데 정고점 돌파할 때 물리고 이게 다 수익이었는데 이게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뭐 100만 원이 간다, 얼마를 간다, 막 이렇게 뭐 약의 효과가 어떻고 그게 시장성이 어떻고 뭐 어쩌기 때문에 뭐 더 갈 가능성이 그거는 나중에 신약이 나오고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이 되는 거지. 이런 게 아닌 상황이라면 모든 주식은 전부 이렇게 꼬꾸라졌거든요, 한 번씩. 그러니까 뭐 제 채널을 많이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롱생명과 인보사 관련돼서 이제 많이 보시고 계시는 거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좋은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하고 일정 부분 라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물량을 좀 줄여도 다시 또 살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쭉 끌고 가는 건,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쭉 끌고 가는 건 밑에 라인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쭉 끌고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거는 모든 장기 투자가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세를 쫓아서 대부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을 뭐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긴 스윙 정도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가령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냐면 코롱생명과학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. 제가 뭐 이런 데서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여기 떨어질 때 매도했다가 이런 라인에서 쭉 사다가 결국엔 이 라인에서 다 팔았거든요. 이 라인에서 거의 다 팔고 신규로 산 거는 또 여기서 물렸습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고 있어요. 진짜 막 뭐 한 주, 두 주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같은 경우 뭐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투여하면 2년 정도 봐야 되고 암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관찰하고 뭐 6개월 혹은 1년 정도 되면 중간 결과가 발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가 또 몇 년 있다가 나오고는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임상 기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임상이 들어가서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한참을 또 옆으로 기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또 조금씩 파는 거예요. 눈에 안 띄게 먼지 같은 수량을. 그리고 또 내려오면 그 또 먼지 같은 수량을 또 사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요런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를 우리나라는 좀 해야 된다. 왜냐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나와가지고 화이자나 이런 종목처럼 가는 종목들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. 아직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이 코롱생명과 뭐 인보사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실제로 나온 종목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으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령처럼 이런 흐름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 파동이 뭐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파동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쭉 갈 때 뭐 20개월 선 깨기 전까지 혹은 이런 식으로 쌍봉 나오기 전까지는 버틴다라는 개념으로
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면 할 거라면 그러면 좀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언제 어디서 어떤 악재가 튀어나오고 언제 어디서 어떤 호재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도깨비 같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이 아마 그냥 꾸준한 어떤 횡보? 이거 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이슈가 정작 나올 때 한 번씩 번쩍번쩍 하지만 결국에는 보령처럼 실적으로 답해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승하는 거는 임상 진행 중인 종목들에게서는 좀 찾기 어렵다.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늠하셔가지고 투자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남 K였습니다.